학교에 가는 거에 가장 큰 장점? 만약에 2024년에 석사를 했다면 AI과로 갔을 것 같은데 학교를 선정한 기준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는 사실 그렇게 해서 취업한 케이스였고 왕따를 당했어요. 영어 성적이 절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언박싱을 했더니 졸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석사 때 이야기도 궁금하다. 석사 대학원 어디 나왔냐? 무슨 과냐? 하셨는데 일단 저는 골드스미스를 나왔고요. 학교를 선정한 기준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런던에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과가 있는 학교냐? 딱 이 두 가지만 봤어요. 제가 석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가 2023년이니까 그때도 AI가 그때 막 챗GPT가 나오고 있었을 때라 붐이긴 붐이었지만 2024년만큼 붐은 아니었어요. 내가 만약에 2024년에 석사를 했다면 AI과로 갔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AI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는 원래 학사 전공을 대학교에서 UX를 했기 때문에 UX 관련된 과이지만 정말 UX만을 위한 과를 가고 싶진 않았어요. UX 하는 사람은 RCA의 서비스 디자인과 정말 많이 갔고 저희 학교 골드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UX 엔지니어링이라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 과를 다니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거의 UX 디자인이래요. 엔지니어링이기도 하지만 UX를 배우는 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UAL에 또 UX과도 꽤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UAL 학사를 졸업한 언니가 석사를 UAL에서 하는 거는 자기는 좀 비추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 학사는 너무너무 좋았지만 학교에서 그런 되게 실험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 언니는 이제 UX를 배우려면 자기는 취업을 생각을 하는 건데 UAL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언니의 경우에는 RCA의 서비스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고 제가 졸업 전시도 가봤는데 되게 좀 비즈니스적이고 특히 또 영국의 RCA는 정부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버먼트랑 뭔가 연결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과를 나와도 되게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UX 디자인 과를 나와서 UX 디자이너로 한국에서 또 일을 했었고 영국에 와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모바일 혹은 웹 이 2D 화면 디자인 하는 거에 좀 실증이 났었어요. 좀 답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회사에서 했던 일이라 답답했을 수 있겠지만 스페이셜 UX UI, 공간 UX UI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UX를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XR과를 갔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던 내용은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게임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게임을 하지도 않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영국 XR은 훨씬 게임 중심적이에요. 미국의 XR 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프로덕트 디자인에 필요한 그런 스페이셜 UX UI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미국에서 하신 분들의 작업물들을 보니까 링크드인으로. 근데 저희 과 그리고 저희랑 같이 또 뭐 행사에서 만났던 UAL의 다른 이 XR과 친구들의 작업물을 보면 훨씬 게임 혹은 시뮬레이션에 가까웠어요. 이 XR, VR 이쪽이 아무래도 게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작업물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우리 과에는 너무 중국인이 많았다. 생각보다 더 많았다. 제가 그래도 컴퓨팅과라 석사는 공대 쪽으로 갔었는데 저희 과가 신생과고 한 생긴 지 5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과였어요. 그래서 과에 한 30명 정도밖에
밖에 없었고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고 정말 90%가 중국인 친구들, 그리고 학사를 막 졸업하고 온 중국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99년생, 이제 한국 나이로 따지자면 27살인데 영국에서는 26살이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중국인 친구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 언니 이러면서. 아무튼 그랬고, 또 유럽 혹은 다른 나라, 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친구들 중에도 아시아권이 많았고,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인, 또 영국인 친구들이랑 주로 놀았고요. 저 학교에서 팀플하다가 심지어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라고 얘기해도 되나? 저를 왕따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왕따였어요. 팀플을 하는데 이제 영어를 너무 못하는 중국인 친구들이 팀에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특히 나만 한국인 1, 중국인 4인 5인조 그룹이면 이제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조는 그냥 이제 중국어로만 이야기하는 팀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뭐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끼리 뭔가 디스커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교수님이 딱 가고 나서 바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중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 빼고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와서 제 자리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혼자 있는 걸 보니까 그 친구가 나쁜 친구는 또 아니야. 그래서 더 나빠.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미안해, 나 너를 막 이그노어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라고 또 착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나도 알아, 괜찮아, 그냥 그러고 그렇게 거의 3달을 보냈죠.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학교에 와서 왕따 당한 기분을 느껴야 하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과를 나왔냐? 전 XR 과를 나왔는데 XR 과에서 뭐 가상현실의 게임도 디자인하고 AR 필터 이런 것들도 만들고 혹은 모션 캡처 이런 거 활용한 VR 라이브 댄스 퍼포먼스 이런 것도 했었고, 또 저희 과랑 가장 교류가 많은 과가 컴퓨테이셔널 아트라는 과인데 그 과는 엄청 대형 과예요. 200명도 넘는 과고, 그 과에도 한국인이 제 친구 딱 한 명 있어요. 저도 공대 전체 컴퓨팅 과에서 한국인이 그 친구랑 저밖에 없어서 친해졌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잘 지냅니다. 친구들이랑, 중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무튼 그 과 친구들 보면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 진짜 아두이노 이런 걸로 코딩하고 파이썬 뭐 터치 디자이너 이런 거 써서 코딩하고 정말 말 그대로 컴퓨테이셔널 아트를 만드는 아티스틱한 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국 석사가 실무적인 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얻어가는 거,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기업들을 초청해서 기업들도 이제 학생들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기업들이 와서 그런 이벤트에 가면 기업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취업한 케이스였고, 제가 지금 제 매니저를 만나게 된 계기도 그 이벤트에서였는데, XR 데모데이라고 그 XR 저희 과에서 발표하는 그 자리에 기업들이 막 와서 자기들도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다 뭔가 어필을 하고, 학생들도 자기 작업들 보여주면서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 라고 어필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정말 엘리베이터 스피치처럼 1분, 2분 내로 내 작업을 빠바바박 설명하고 내 거 보여주고 이거 체험해볼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데모 데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사람한테 제가 만든 이 작업물들을 막 보여주고 설명하고 하다가 이제 제 매니저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로, 여러분 중요한 게 네트워킹이 이래서 중요해요. 이메일로도 어플라이를 한번 했고 그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또
포지션이 있길래 거기에도 graduate 루트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 매니저한테는 이틀 만에 인터뷰 연락을 받았고 그 공식 홈페이지에 지원한 거는 한 3일인가 4일인가 뒤에 떨어졌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안 봤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인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거의 가장 큰 장점?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그런 것도 다 네트워킹이니까 나중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MA랑 MSC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MA였고 MA가 Master of Art 그리고 MSC가 Master of Computer Science 아무튼 코딩하는 친구들 그리고 좀 더 디자인 베이스 친구들이 같이 섞여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SC 친구들을 알아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였기도 하고 보통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매니저를 만나서 인터뷰를 3차까지 봤어요. 1차, 2차는 온라인으로 한 번은 정말 가볍게 콜 정말 캐주얼하게 그냥 전화하듯이 얼굴 보고 얘기했고 그때 뭐 학교에서 반가웠다 정말 그런 얘기들 다른 학생들 작업들 좀 봤냐 막 이런 얘기들 정말 하고 스윗을 보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어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조금 더 디자인적인 질문을 하고 마지막은 오피스에 초대를 받아서 정말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갔어요. 대면 인터뷰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오피스에 갔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여기가 2명이 들어왔는데 제 매니저랑 다른 한 분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정말 심층 인터뷰를 보는 자리였어요. 제 포트폴리오를 가져와서 제 노트북을 그 화면에 연결시켜서 전체 창에 이렇게 띄워놓고 제가 제 포트폴리오 발표를 하는 거죠. 그때 제 멘보가 썼는데 궁금한 게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하지 못해서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처음에는 UX 프로젝트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전 지금 UX, XR, 그리고 AI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UX 프로젝트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한국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시동을 걸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짜리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매니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내 롤은 뭐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나 이거 이미 다 봤다고 그래서 너가 뭘 했는지 얘기를 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적혀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을 하라고 하니까 말을 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절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돌발 상황에 그냥 대처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터뷰에서 영어 실력이 다 뽀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로 술술술 설명을 하고 결과물 보여주고 비포는 이랬는데 애프터는 이랬고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이때 이해관계자들과 이런 좀 충돌이 있었었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고 우리는 이런 수치를 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설명을 하니까 전보다 훨씬 낫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UX 프로젝트 하나를 받고 그 다음은 조금 다른 창의적인 XR 프로젝트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 준비된 게 많이 없어. 그때 막 학교 마지막 이제 파이널 과제 할 때였고 그때 막 인터뷰 보고 이랬어서 정신이 너무 없어서 XR 프로젝트는 정리를 많이 못했는데 또 XR 프로젝트를 돌발로 보여달라고 해서 이거 정돈이 안 됐는데 내가 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링크가 있다. 그 영상을 그냥 틀어도 되겠냐. 포트폴리오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정리를 안 했어. 그래서 그 라이브 영상을 틀고 제가 그때 했던 프로젝트 중에 모션 캡처 아까 말씀드렸던 모션 캡처를 이렇게 수트 착용하고 VR 헤드셋 끼고 라이브 댄스 퍼포먼스 댄서를 초청을 해와서 라이브 댄스 퍼포먼스를 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이거는 어떤
뭐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몇 번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전 시간이 다 된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다음 인터뷰 보러 온 사람이 또 있대요. 저는 그 거짓말인 줄 알았어. 아, 나 그냥 집에 가라는 거구나 이러고 망했다 이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진짜 시간이 다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질문할 거를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너는 우리한테 뭐 질문이 있니?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물어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항상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준비해간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뭐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이런 기회는 있느냐 뭐 하고 물어봤었고 그래서 있는데 이런 배움의 기회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싶은 거야? 또 이렇게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배우고 싶은 거 이야기를 했었고 뭔가 나는 어쨌든 그땐 학생이었으니까 뭐든지 뭐 배울 열정이 있다라는 거를 가장 어필을 했어야 했어요.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나는 뭐든지 다 오픈되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만에 합격 오퍼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3달간 온갖 레퍼런스 체크가 시작이 됐어요. 제 비자 상태, 일단 졸업 비자를 스폰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비자가 이제 졸업하면 그레듀에이트 비자가 나와서 그걸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했고 제가 이력서에 적었던 그리고 적지 않았던 모든 임플로이먼트 기록을 다 적어야 해요. 그리고 그 기록에 증명까지 뱅크 스테이트먼트로 다 해야 돼요. 월급 받았다는 이런 증명까지. 혹은 이 기간에 이 일을 했는데 이거 증명을 해달라라고 추가적인 요청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참 했고 그게 한참 걸렸어. 집 주소, 내가 영국에서 그동안 살았던 집, 그 집에 살았다는 증거, 빌이나 계약서 이런 것들을 다 뒤져서 다 증명을 했어야 됐고 범죄 이력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이전 회사 이메일, 이전 회사 상사 이메일이나 번호를 제출해서 그 회사에 얘가 진짜 근무를 했다는 사실까지 다 체크했어요. 그거 하느라 3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네,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